안녕하세요. 7일동절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고양이가 깨물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손이나 발을 계속 물면 너무 따갑고 아프잖아요. 하지 말라고 혼내도 고쳐지지 않는 고양이 입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치즈는 악갱이 시절에 제가 자고 있으면 발을 그렇게 깨물었어요. 수면 양말 신고 자고 그랬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영상 보시면 고양이가 깨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치는 데에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 입질 때문에 힘드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보통 고양이가 가장 많이 깨물기 시작하는 시기는 이갈이 시기예요. 생후 3개월 정도가 되면 전이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해서 생후 6, 7개월 정도에 이갈이가 완료되는데 이때 잇몸이 간지럽거나 동반되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이 깨물어요. 이렇게 젖을 떼는 시기가 새끼 고양이들이 많이 분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젖을 떼자마자 어미와 일찍 떨어져 버리면 미처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깨무는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 고양이를 막 분양받으면 이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쓰다듬고 손으로 장난치는 분들도 많으시죠? 고양이가 깨물면 좀 따갑긴 하지만 어릴 땐 사실 막 그렇게 아프진 않기 때문에 장난을 멈추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냥 본능을 가진 고양이는 어린 시절부터 놀이를 통해 사냥 기술을 연습하게 되는데 손이나 발을 사용해서 놀아줄 경우에는 고양이가 손과 발을 사냥 대상으로 인식하고 깨물 수 있어요. 이때 깨물면 안 된다는 걸 고양이에게 인지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무는 힘이 강해지고 성묘가 될 때까지 이어지면 그땐 몸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교육으로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고쳐볼 수 있을까요?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놀이 시간이 필요해요. 놀아줄 때는 반드시 장난감으로만 놀아줘서 손과 발은 놀이나 사냥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세요. 놀다가 고양이가 손이나 발을 깨물면 짧고 단호하게 아! 이런 소리를 내면서 물린 부분을 확 빼고 고양이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자리를 피해주세요. 원룸이라 분리된 공간이 없다면 화장실에 가 있거나 공이나 인형같이 물 수 있는 장난감을 주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작스럽게 달라진 집사의 반응에 고양이는 서럽게 울 수도 있어요. 이 작은 뽀시래기한테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고 마음 약해져서 다시 안아주고 달래주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게 되니까 일관된 행동으로 반복해주세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안정됐을 때 아까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예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 때 깨물어서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분리수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잘 때만 고양이용 케이지에 넣어서 분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같이 자고 싶어서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은 이불 속에다가 숨겨 자고 발은 수면 양말 2개씩 신고 깨물라고 일부러 내밀고 잤어요. 따가워서 발을 막 피하고 움직일 때는 재밌어서 더 하더니 수면 양말을 신고서는 물어도 타격감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발을 안 물더라고요. 성묘가 되어서도 깨무는 경우는 무언가 그만하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가오길래 만져달라는 줄 알고 만졌더니 문다거나 궁디팡팡 해달라고 엉덩이 들어가지고 엉덩이 쳐줬더니 갑자기 물어서 황당했던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고양이는 필요할 때만 와서 집사 단물만 빼먹고 가는 양아치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경우에는 너무 세게 만지거나 쳐서 불쾌하거나 고양이가 선호하는 부위인 머리나 뺨, 턱끝 이런 쪽을 만지는 게 아니라 배나 발, 꼬리, 수염 이런 데를 계속 만지면서 귀찮게 한다거나 해서 참다 그만하라는 신호로 무는 것일 수 있어요.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다가올 때 좋아하는 부위 위주로 짧게 스킨십 해주시고 손길을 피하거나 꼬리를 빨리 흔들고 팡팡 친다면 그만하라는 신호를 주는 거니까 억지로 만지지 말고 물러나 주는 게 필요해요. 짐승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 때려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앞으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고양이한테 폭력을 쓴다거나 폭력을 쓰는 신용을 하면서 위협하는 것이 반복되면 집사와의 신뢰가 깨지고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면서 더 심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어요. 고양이 지능이 기껏해야 사람 3살 정도라고 하는데 3살짜리 아기가 깨문다고 때리면 그건 학대 아닐까요? 고양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양이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능이 높은 집사가 고양이식 교육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돼요. 치즈도 아기 때 손, 발은 물론이고 가구도 눈에 보이는 족족 다 물어뜯고 쓰러뜨리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생 때라 노는 데에 더 집중하고 충분히 더 놀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계속 만져서 귀찮게 하거나 궁디팡팡을 계속 쳐가지고 아프게 하거나 할 때 가끔 무는데 물어도 세게 물지 않고 강약 조절을 해서 아프지 않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당장은 고양이가 깨물어서 힘드시겠지만 교육하면서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머지않아 무는 강도를 배워서 의사소통하는 날이 올 거예요.
고양이에게 폭력을 써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격없이 예쁨만 해주시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선을 정하고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더 애정어린 사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살아가는 규칙을 알려주면서 더 발전하는 관계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치즈야 인사하자. 안녕.